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의 부장들 회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 부장을 맡은 도 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들 아니죠. 부장님들 모시고 아주 은밀한 회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사원들이 모두 돌아간 뒤 회사에 남아서 함께하는 야근 이 시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시장이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부장님들의 회의 시간 잘 메모해 두시고 내일장에도 대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회의 중간에 전화, 문자, 유튜브 그리고 노란톡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더불어서 드리면서요.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부장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부장님이신 이주연 부장님 그리고 정보부장 최충성 부장님 오셨습니다. 부장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산업부장님이 좀 병가를 내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아니 두 분은 건강 좀 괜찮으시죠? 아프시면 안 돼요. 네, 안 아프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절기라서 그런지 저도 좀 입술이 약간 갈라지고 터져서 지금 약간 몰골이 이런데 절대 뭐 싸우거나 불화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물어 뜯은 건 아니시겠죠? 아닙니다. 고양이도 키우지 않고 강아지도 키우지 않는데 환절기이기 때문에 좀 건강에 유의하셔라라는 네, 말과 더불어서 내일 수능이래요. 아셨어요? 부장님들? 네. 알고 계셨어요? 시장이 하루 네. 1시간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네, 하루 쉬고 싶다는 말이. 네, 하루를 그냥 이렇게 좀 늦게 쉬게 좀 출발하는 참으면 것보다는 되는데. 사실 네. 언제 끝나냐가 중요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1시간 늦게 끝나기 때문에 저는 기억을 하는 거라 아, 그것 때문에 기억을 한다? 당연하죠. 네, 뭐 수능 때 생각나는 일화 이런 거 없으세요?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시겠죠? 수능 때 딱히 뭐 일화는 없습니다. 뭐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이 부장님? 수능을 안 봐봐가지고 그렇군요. 수능을 안 쳐봐가지고 아, 수능을 봤는지부터 여쭤봤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자, 저 그 세대가 아니군요. 네, 수능 세대가 아니에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 저희 둘이 말씀하셔야 돼요. 왜 또 묻죠? 같은 그 교육과 MZ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기고 싶으시겠지만 아무튼 저희 부장님들 굉장히 영한 나이대 부장님들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내일 또 수능이라고 하니까 개장 시간 그리고 마감 시간 또 헷갈리지 말시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능을 또 하루 앞두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양시장이 파란불을 켰네요. 두 분께 오늘은 다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장님, 대체 오늘 시장 왜 빠졌나요? 왜 빠졌을까요? 미국장도 어저께 올랐는데 네.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한 3, 4일 전에 이제 2,900을 지지하고 반등 나오면서 5일선 저항을 돌파해 줬거든요. 네. 돌파하고 뭐 눌림이 딱히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21선까지 이제 또 갭 뜨면서 또 돌파를 해줬고 한 3일간 연속적으로 좀 올라줬기 때문에 뭐 저항 구간이기도 하고 조정이 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선물 매도가 외국인들만 한 1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요. 강하게 하면서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체감상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테마주들이 네. 강하게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먹거리는 좀 충분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요번에 저점권 2,903포인트에서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 한 중심 가격 정도에서 지지를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50포인트에서의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뭐 여전히 시장이 3,050포인트로 이렇게 좀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못하다 하면 뭐 여기서 2,900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열어놓고 봐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봤을 때 거래 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외국인들 수급이 받쳐주지 못한다 하면 오르지 못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따가도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지만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조금씩 마르고 있는 상황도 시장에서 짚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충성 부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 3천선 결국 또 탈환 못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네. 사실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승 흐름입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절대적으로 바닥 다지지 않았고
상승 추세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상승 추세? 네, 네네. 상승 추세로 전환이냐에 대해서 어제 여쭤봤잖아요. 네네. 코스닥이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일단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 여전히 좀 관망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매수세가 굉장히 좀 약합니다.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선물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뭐 특정 섹터만 좀 상승이 나오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내일은 이제 수능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수능일에는 거래가 거의 없이 그냥 잔잔해요. 하루 종일 좀 한산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럴까라고 뭐 전일에 좀 반응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도 굳이 모르겠다. 근데 뭔가 불안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안하다. 네. 연말 어제 관련해서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연말에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양도세 그런 회피 물량도 이제 빠져나올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제 코스닥이 상승을 하는 게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많이 조금 질문을 어제 들었었죠. 부장님들께도 네. 드렸었는데 일단 코스닥이 최근에 사실 시장을 굉장히 좀 강하게 이끌어왔거든요. 뭐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뭐 대형주보다는 사실 코스닥 종목들이 다 이끌었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뭐 엔터나 메타버스, OTT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다 코스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연말 양도세 뭐 그런 회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튀어나오게 되면 사실상 코스닥이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네. 코스닥이 붕괴가 된다면 코스피도 따라서 그냥 밀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면역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코스닥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은 굉장히 좀 좋지만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있다. 그 물량들이 빠져나가고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려고 이빨을 드러낸다면 네. 따라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 거래대금 자체가 줄고 있는 부분에 덧붙여서 좀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네.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의 의견인 것 같아요. 우리 사실상 부장님의. 저는 이제 양도성 뭐 회피 물량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그러니까요. 했어요. 예. 근데 한 번도 방송에서 언급된 적 없습니다. 맞아요. 굳이 저런 게 뭐 시장에 영향을 줄까라고 해서 그냥 넘겨버렸는데 오늘은 조금 코스닥이 만약에 이러면 좋지 않다. 영향을 좀 시장 영향을 있을 것 코스피까지 같다. 따라 밀릴 수 있다. 어. 좀 말씀을. 근데 드리고 항상 싶습니다. 연말 되면 네. 양도세 회피 물량이 한 이 이야기는 매일 1조 나오잖아요. 정도는 네, 빠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네, 네. 미리 빠지든지 아니면 좀 올려가지고 빠지든지 뭐 그러니까 빠지긴 차익 할 실현 텐데, 하든지. 예. 네. 근데 장이 워낙 많이 빠졌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들 네. 물려 계셔서 못 팔게 되는 상황. 그래도 세금 낼 바에 팔겠다 하시는 그쵸.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대부분 그렇죠. 정말 쓸데없는 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팔아버리고 회피해버리면 안 내도 되는 그쵸. 건데 그렇죠. 네. 사실 수익 말이 안 안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시장을 갖다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또 매년 나오는 이쯤 되면 나오는 부분들이긴 한데 두 부장님들의 의견을 좀 종합하면 이번 연도 특히나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는 수급 체크가 필요하겠다. 양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부장님들이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시장과 상관없이 잘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또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이주연 부장님이 체포를 했던 이노뎁이 좀 아, 심상치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노뎁 오늘 상한가 못 가서 좀 실망이었는데 그러니까요. 힘이 좀 약했나요? 왜 못 맞습니다. 갔을까요? 막판에 네. 좀 뒷심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노뎁이 이제 저희 체포한 지 얼마나 됐죠? 사실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네. 11월 10월. 10월 14일 정도, 네네. 그죠? 10월 14일 한 달 정도 됐네요, 딱 그죠? 한 달 정도 됐는데 시세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NFT 관련돼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던 거에 비하면 뭐 이노뎁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일단 제가 그때 이제 제시해드렸던 목표 가격은 왔어요. 저항 자리까지만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제 매도를 못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지금 뭐 메타버스 테마 전체적으로 강하게 상승 중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그때 조금 자세하게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노란톡 들어오셔야 이런 이야기들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뭐 부장님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정보들 궁금하다 혹은 종목에 대한 리뷰가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연 혹은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이 노란톡에 들어오면 또 특별한 이벤트들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네, 뭐 다른 건 아니고 네. 저희 이제 기존에 노란 톡방에 계시던 분들하고 이제 다음 달이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해서 음. 이렇게 좀 제가 어떻게 종가에 뭐 이렇게 좀 좋은 종목들을?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어. 그리고 뭐 수익이 났을 때 수익금의 뭐 일정 일부를, 부분을 네. 우리가 모아가지고 연말에 이제 좀 좋은 일에 써보자 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뭐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다 또 합의를 하셨다는 게 또 방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인 것 같아요. 다들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뭐 하실 분들은 이제 대다수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이벤트 자체를 좀 기획한 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우리 최 부장님 노란톡방은 뭐 크리스마스 준비해서 뭐 기부를 하는 이벤트라든지 뭐 저에게 기부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저희 부장님들 단톡방도 있고 일단 뭐 그 부분은 제가 네. 생각을 해보도록 눈을 하고 마주치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기부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아. 방송부장님께 네. 네. 왜요? 어려운 브루이웃이 멀리 있지 않아요. 네. 저도 멀리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원들이 들으면 주고받고 네. 아, 기브 앤 테이크다? 네. 예, 그건 뭐 기부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노란 톡방에 들어오면 관련돼서 이런 재미있는 행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도 하면서 종가 베팅할 좋은 종목들을 골라도 주신다고 하니까 수익 내서 좋은 일에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노란 톡방에 있는 재미를 또 네. 두 배로 좀 누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노란 톡방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노란 톡방 들어가 있으니까 네, 참여하세요. 네,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네, 꼭 오세요. 아니 자기 방에서 하실 생각 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노란 톡방 서로 돌아가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이슈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깜빡하고 있었지만 오늘의 발제자는 최 부장님이십니다. 네. 어떤 이슈를 또 준비를 해주셨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약세장 버티는 코스닥 중소형주의 시간이 왔나라는 이슈를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뭐 코스닥과 코스피 체력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이슈를 준비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브리핑 들어볼까요? 사실 뭐 중소형주의 시간이 한참 전에 왔죠. 네, 이미 진행 중인 네, 거죠? 한참 전에 왔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진행 중인 거고 지금도.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부분에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실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이제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주식이라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른 그런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몇몇 종목들 빼고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뭐 종목이 이상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상대적으로 종목이 이상해서라기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좀 부재한 면을 좀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는 거의 다 대기업이고 수익도 어느 정도 잘 나고 있고 악재가 어지간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뭐 기업의 그런 것들만 보고 진입을 하신다면 사실 뭐 눌림도 없이 그냥 계속 상승만 해야 되거든요. 사실 주식은 그런 식으로 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던 가운데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뭐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지금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는 잘 모르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박스권을 아직은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좀 기술적으로는 상승 전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어떤 종목을 대응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이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면역력이 있는가 아까 제가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코스닥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내성이 좀 있는가? 면역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런 살펴보는 시간. 만약에 본다면 언제까지 조금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상승을 이끌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두 개 다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한쪽만 굉장히 좀 기울어져 있다면 굉장히 좀 상승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가는 섹터들만 계속 겁니다. 지금 시장처럼 일단은 네. 그런 부분에서 기폭제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상황에 따른 전략은 좀 필수이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 강한 섹터로 좀 기회를 잡자. 그러니까 대형주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어느 정도 조금은 덜어서 일단 지금 상승을 좀 강하게 하는 종목들도 타서 현금을 좀 불려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소형주의 시간이 왔나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미 뭐 진행이 됐었고 되고 있고 네. 진정 중소형주들의 시간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크게 던져주셨는데 이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을 많이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시장이 이제 유동성 장세가 오기 전에는 시총 1조가 넘어가는 건 아예 쳐다도 안 봤었어요. 그 이유가 2017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랑 막 대형주들이 확 이렇게 올랐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말고는 뭔가 이렇게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군을 이뤄서 갔던 기억이 뭐 금융위기 이후 그때 이제 그런 큰 위기 이후에 이제 상승세가 꾸준하게 나왔던 정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 항상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세 탄력이 좋은 중소형주들 위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뭐 올 1월에 삼성전자가 막 96,000원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면서 올랐을 때도 그때 이제 주유소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시장이 X 됐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안 좋아졌다. 네, 정말 뭐 이거는 개별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을 때 보통 고점에 만들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뭐 그것처럼 이제 대형주들이 한번 그렇게 오르고 나면 사실 다시 한번 뭐 대시세를 내기까지는 굉장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뭐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훨씬 더 뭐 사실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크잖아요. 그쵸. 종목 수도 많고 그래서 거기 내에서 뭐 이런 테마 저런 테마 뭐 개별적인 이슈부터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시장도 계속 중소형주들이 맞습니다. 하락장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테마군을 이루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2차 전지 빼고는 볼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빼고 우리가 이제 대선 테마라든지 여기서 했던 정책주들 그다음에 뭐 오늘 이노대 메타버스, 메타버스 게임 관련주들은 이제 뭐 NFT랑 같이 이제 엮이면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뭐 OTT 관련주라든지 네. 이제 그런 것들 대부분이 이제 좀 소형주,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이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뭐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야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는 사실 좀 힘들지 않나 지금 상황이.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중소형주들 위주로 플레이를 계속 해 나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중소형주 지금 뭐 공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이 매매 스타일이 아예 대형주 위주로만 몰려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네. 혹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거운 종목을 이제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객관적으로 팩트는 지금 시장은 중소형주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네. 대형주도 분명히 가는 종목들이 있기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상승폭이나 변동폭이 굉장히 더디고 그렇죠. 반등이 빠릿빠릿하게 안 나와주기 때문에 무거우니까 그죠? 굳이 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 이런 뭐 하나의 중소형 분들이 있는데 나는 뭐 대형주만 할 거야라고 고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주린이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대부분. 들어본 기업을 그러니까 사고 싶죠. 삼성전자, LG전자 다 들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쉽게 사는 거지. 정말 2,300개 중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도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소형주야, 대형주야, 중형주야 몰라요. 그렇죠. 네. 물론 기준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기준이 안 잡히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알던 기업들, 들리는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좀 매수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좀 거기에 많이 물려 계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들에 이렇게 좀 물려 있다라고 하면 네. 어떤 종목을 하나 손절하기에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손실이 크다든지 뭐 대형주인데 설마 망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네.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그렇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길고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회비용을, 예. 다 놓치지 마시고 십시일반해서 조금씩 1%씩만 손절을 하면 아마 뭐 20종목, 30종목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이 금액 가지고는 내가 중소형주들 지금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크게 쏠리고 있는 섹터 내에서의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주식 초보자분들은 헷갈릴만 합니다.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 뭐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대형주, 중소형주 뭘 좀 더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코스피 내에서는 뭐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대형주들이 매력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중소형주들은 지금 이미 돌 거 다 돌아서 이제 갈 게 또 없어서 어떤 중소형주를 공략해야 되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리고 양도성 회피 물량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수급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 이야기가 나와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수급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장님들? 대형주랑 중소형주. 뭐 개인적으로 네. 저는 대형주, 네,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메이저들의 플레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뭐 네.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긴 시간 동안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보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주들 플레이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딱히 기관 외인들의 수급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 굳이 그걸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들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네.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세력이라든지 주포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슈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매수 집단들, 매도 집단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어차피 접근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는 뭐 기관 외인이 샀다 이런 거를 단 한 번도 뭐 이렇게 딱히 체크를 해가면서 네.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적인 흐름을 파악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지만 종목별로 개별 종목에 뭐 외인들이 많이 사고 기관이 많이 사고 이런 게 저한테 이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노이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좀 단순화하고 간결화하고 거기에 따른 원칙을 세워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쳐내고 있어요. 종목에 맞는 뭐랄까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그렇죠. 대형주들이라면 수급 봐야 되지만 되는데. 뭐 중소형주들 개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데 그렇죠. 뭐 팔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네. 굳이 볼 이유가 없다. 그냥 전체적으로 대형주는 파는군 이 정도로만 네네.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는 다른 잣대로 또 봐야 된다. 네. 최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르죠. 수급은.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이제 탄력성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수급 주체가 거의 외국인 기관인데 그렇죠. 외국인 기관이 팔고 나가면 누가 사줄 겁니까? 개인?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주가가 올라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 팔고 나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몇 년 개인이 동안 올릴 안 수 들어오면 없죠. 답이 없어요.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답은 있죠. 누군가 또 와서 또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끌어올리고 그런 것들이 있고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을 네. 보자면 네. 비트코인은 안 사시거든요. 알트코인은 사십니다. 주식은요 거꾸로 하세요. 대형주를 사고요. 비트코인 같이 큰 종목을 사고. 비트코인처럼 큰 종목을 주식에서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시고 이분들이 코인 하실 때는 또 알트코인을 사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 리스크가 커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반대로 되네. 주식에서도 소유 중소형주들 급등락하는 걸 사면 나름 해지를 하시는 거죠. 나름 참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나름 해지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해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내가 의도치 원해서 않게? 한 건 아닐 네. 거다. 근데 이거는 왠지 들어본 걸 사야 될 것 같고 얘는 안 망한 거를 사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이제 갑자기 다 안 들어봤으니까. 호랑이 기운이 갑자기 솟아나시는지 용기 있게. 네, 용기. 야수의 심장으로 막. 내가 자고 일어나면 몇백 프로를 먹겠다. 좀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이 맥락을 말씀드리는 게 알트코인을 진입하신 이유가 뭘까요? 탄력성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빨리 말씀하신 올라갈 게 수 있으니까. 탄력성이에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사실 가치 투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종목을 미리 사는 거거든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시면서 가치 투자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누가 모릅니까? 초등학생도 아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안 망하는 성인이면 조금 기업인 달라야죠. 거. 근데 네.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 순환 구조를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미국 같으면 다를 것 같아요. 이야기가 뭐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뭐 테슬라든 뭐 페이스북이든 뭐든 계속적으로 좀 생겨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대형주가 상승하려면 뭔가 상승을 하려면 새로운 뭔가 기업이나 섹터가 빡 힘을 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메타버스나 뭐 그런 것들이 불이 붙으니까 사실 코스닥이 쫙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는 대형주는 저는 좀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왜냐하면 큰 기업들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해요. 거의 뭐 다단계 회사처럼.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업 구조가 다양한 거죠. 그렇죠. 코카콜라면 콜라만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면 뭐 그것만 만들고 네. 해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다 하죠. 네.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어쨌든 네,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대형주는 좀 한계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이제 대형주보다는 어찌됐든 뭐 좋든 나쁘든 그걸 떠나서 중소형주로 지금 완전 트렌드가 넘어왔으니까 작은 기업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시총으로 보는 코스닥 트렌드는? 이라는 다음 질문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소형주들 안에서도 재빠르게 굴러가고 있는 이 섹터들 간의 흐름 요즘 트렌드는 또 어디로 옮겨온 것 같나요? 중소형주들 움직임 보면. 메타버스 뭐 한창 광풍이었고 NFT 지나갔고. 뭐 저희가 지난달부터 얘기했던 뭐 그런 거죠. 뭐 메타버스도 지금 진행 중이고 네. 여전히. 뭐 게임 섹터가 그래도 섹터라고 할 만하게끔 좀 다 같이 움직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엔터도. 생각이 들고. 네네. 뭐 엔터주도 연말에 이제 또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지금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뭐 NFT 함께 붙어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OTT 관련해서는 정말 뭐 얘기 많이 드렸다시피 네. 뭐 컨텐츠 관련주들도 뭐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었고 네. 뭐 디즈니 최근에 플러스 구독하셨나요? 디즈니 플러스요. 네. 제 동생이 이제 구독하고 있어서 이렇게 예. 넷플릭스 아이디를 동생은 이제 함께 디즈니 공유하고 플러스, 있고. 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봤었을 때 앞으로도 뭐 크게 뭔가가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좀 많이 쉬었던 섹터들 내에서 좀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가는 종목들이 좀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랑 NFT 하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념이 네, 쉽게 좀 정립이 잘 안 되죠, 아직도. 네, 그러니까 개념은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한다든지 우리가 포탈에 검색을 하면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건 알겠지만 네. 실생활에 이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체감이 안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상의 나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뭐 NFT 한다, 메타버스 뭐 한다 하면 급등을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돈 벌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좋다 생각하고 또 들어가고. 매수액 네. 올리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치면 뭐 상가 가고 네, 하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코스피의 거래 대금은 계속 말라가고 있거든요. 네. 계속 조금씩 줄어드는데 코스닥은 지금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지금 코스닥으로. 현재 뭐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로 쏠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뭐 코인에도 거래 대금 많이 뺏겼지만 네. 뭐 코스닥이라고 이렇게 나누기는 그렇지만 중소형주들을 소형주 위주로 쪽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7월부터 이제 서서히 내려오다가 8월달 한번 밀리고 또 이제 10월달 한번 밀리고 막 이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린이 분들 이제 아는 종목들 사고 뭐 반도체 뭐 계속 좋다 방송에서 얘기 나오니까 네. 그런 것들 사가지고 지금 다 물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가지고 지금 돈맥 경화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계속 말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 번은 어. 치고 올라줘야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탈출을 해서 또 다른 종목들을 사고 뭐 팔고 이렇게 될 텐데 거래가 이제 그만큼 줄었다는 것 자체가 많이 물려 계시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코스닥 기업들은 굉장히 좀 시세 탄력이 좋고 막 네. 활발하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활발하게 매매를 또 하고 있다라는 게 거래 대금에서 그냥 반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쏠린 네. 것 같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큰 종목에 물려 있으면 큰 돈이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시세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확실히 돈맥 경화가 된 게 아니냐. 우리 최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비중 조절은 좀 하셔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일단 시장에 어떤 섹터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뭐 2차전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메타버스나 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새롭게 뭔가 시장에서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떠오르는 뭐가 있나요?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 OTT라든지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NFT라든지 폐배터리 관련돼서도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었죠. 맞아요. 방송에서. 지금 여기저기 경제방송에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제서야. 네. 어쨌든 뭐 그런 맥락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순환 트렌드나 그런 것들을 조금 읽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근데 이게 아이의 시각에서 제가 최근에 네. 기자가 쓴 걸 봤는데 아이의 시각이요? 아이의 시각에서 이제 어린아이? 메타버스를 봐. 네네. 기자가 이제 쓴 건데 자기가 이제 궁금했나 봐요. 자기가 이제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나 이런 게임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조카가 하고 있어서 이제 물어봤나 봐요. 네네. 조카가 재밌니? 이렇게? 네, 재밌니? 이거 어때?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조금 비웃은 듯한 느낌으로 왜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게임인데 어른들이 그냥 다르게 부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리나 이런 거는 이미 어린아이들에겐 체화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막 주식으로 이걸 가지고 네, 열광을 하니까. 메타버스라는 그 단어를 괜히 붙여서 뭔가 뭐 환상이 막 있는 것처럼 그게 우리 어른들의 세계란다고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10년 전에 있던 온라인 게임과 뭐가 다른가 저는 그렇죠. 사실 잘 아바타랑.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뭐 근데 리니지 원 사실 하던 거랑 똑같다. 이런 부분 그게 싫은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가 형성될 때는 거품 기대감이랑 네네. 기업의 가치랑 같이 이제 펌핑이 나와서 쫙 올라가다가 물론 기대감에 대한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네. 이게 쫙 꺼지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자리를 찾잖아요. 조금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눈에 띄기 시작할 때가 되지 그때가 않았나? 떨어질 때가 아닐까. 어. 근데 그 기사가 나온 항상 저는 뭐 기사가 나온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한두 번씩은 좀 깨지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는 아마 정부 부장님도 테마 부장님도 네. 제가 저를 불렀네요. 네. 저 자문자답하는 줄 알았어요. 네. 생각하실 테지만 그렇죠. 뭐가 거의 끝물이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요. 요새 네. 근데 이게 가긴 가는데 뭔가. 가긴 가는데 마지막 화려한 불꽃이냐?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덱스터 같은 거 네.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가고 네. 장난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기존에 올라오던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확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드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조금 걱정은 뭐냐면 지금 잘 가는 애들까지 이제 찌그러지기 시작하면 네.
뭘 갖고 하지? 새로운 테마가 또 나오려나? 그러니까요. 하는 그 그런 돈이 생각이 움직이긴 좀 할 들어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그렇겠죠. 자금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딴 데 가기가 저도 근데 오늘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생각? 과연 어디로 이게 옮겨가면 어디로 옮겨가? 그러니까 아예 저는 아까- 듣도 보도 못한 네. 게 생기지 않으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테마를 이게 되게 크게 그룹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건데 사실 그렇죠. 2차 전지가 움직이듯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거밖에 답이 없는데 그러면 모르겠네요. 그 향후 모르겠다고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향후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중소형주 중에 네. 어느 부분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혹은 움직일 건데 위험하다 이쪽 혹은 소외되어 있는 업종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목받지 않고 있고 소외되어 있지만 좀 갈 것 같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게 혹은 위험하다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게 양도세 회피 물량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미 많이 오른 중소형주들은 그런 이슈를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네.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혹은 뭐 어떤 종목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10억 미만이니까 네. 뭐 계좌를 쪼개가지고 뭐 9억 9천으로 나눈다든지 뭐 이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뭐 실질적으로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라도 이제 피해야죠. 네. 사실 굉장히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건 그래요. 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없는 그런 물론 뭐 중장기가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환경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고 마지막 날 되기 전에 팔아버리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럼 누구든지 다 세금 내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걸 잠깐 뺐다가 네. 네. 그게 또 시장 영향이 그러니까 이게 있고.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네. 이제 대주주들이 어떻게 이제 뭐 자녀에게 이렇게 양도를 하거나 네.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이제 또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인데 시대 이게 금액을 왜 10억으로 정했나 모르겠습니다. 지분율로 금액으로 했어야 한게 되는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럼 뭐로 했어야 그러니까 돼? 비율로 해야죠. 퍼센테이지로 해야죠. 비율로. 이거를 왜 생각을 못 할까요?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솔직하게. 이게 제도적인 문제다. 네, 아니 막- 진짜 솔직하게. 저도 어느 나라가 금액으로 책정을 하는지 그리고 네. 인플레이션이 가미되지 않은 사실 1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럼요. 예전에 네. 비해서 또 예전에 10억이라는 비해서 가치가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기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시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연말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많이 많이 올랐던, 네, 많이 주겠죠. 강조해 주셨어요. 그럼 네.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것들로 좀 거론이 되는 게 카카오 게임즈, 뭐 에코프로비엠, 그쵸 아까 2차 전지 관련돼서 심텍 그리고 녹십자 랩셀, 뭐 컴투스 이런 종목들 지금 많이 팔아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사실 테마 가리지 않고 다양한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테마랑 상관없이 그럼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12월 달 되면 일단 양도성 회피 물량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보통은 한 10월 달부터 네. 이렇게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경우는 뭐 하루 아침에 제가 오늘까지는 다 팔아야 돼 하고 오늘 날짜를 정해놓고 다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도 있고 그때는 내려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10월 달부터 한 12월 달까지 해서 보유한 종목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 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가 8천만 원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8억치를 사놨어요. 주가가 한 2배가 올랐어요. 오. 그래서 16억치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팔 수밖에 없는, 팔고 싶지 않아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차익 욕구가 강해서라기보다는 네. 그냥 이거 장기적으로 내가 성장성이 있고 뭐 몇 년을 갖고 가고 싶더라도 세금 내기 싫어서 파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최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 좀 많이 올라왔던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묶여서 많이 올라갔던 뭐 영상 콘텐츠나 PT나 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이렇게 두 그룹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대적으로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제가 그거 와, 물어보고 싶었어요.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중에서도 중소형주 중에 움직이지 않고
가다 말고 쉬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좀 괜찮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 안에서도 중소형주들이 분명히 있고 네. 그리고 코스닥 안에 대부분의 종목이 제약 바이오인데 지금 그 얘기는 쏙 빠지고 있잖아요. 테마에서. 아무도 지금 제약바이오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요. 기회가 다 물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친구 매매. 친구 왜 절범? 제약바이오 관심 없으시죠? 저요? 네. 뭐 지금 막 보고 사고 있죠. 싶으시죠? 뭐 제약 바이오를요? 제약바이오 말고 이제 뭐 컨텐츠나 이런 거. 메타버스나 강하다는 것들. 늘 사고 싶죠. 네. 마음은. 근데 이제 가네 하고 이제 보죠. 이제 바닥이네요. 이렇게 또 저를 인간 지폐로 사용을 하시겠다. 그럼 제약 바이오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좋을 건가요? 지금은 굳이 뭐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천천히 좀 지켜보자. 기회가 온다. 뭘 봐야 돼요? 그럼 지켜보면서. 차트가 흐르고 있으니까 네. 일단 추세적으로 자리를 잡고 추세를 좀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자. 다만 그게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 코로나랑은 상관없이 움직일 거다. 코로나는 이제 그만하자. 그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섹터 변화가 생길 때 네. 보면 상한가 간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이렇게 순서대로 쫙 놓고 그 종목이 왜 올랐나를 쭉 보면요. 갑작스럽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한 종목이 상한가를 탁 가고 나면 네. 다음 날부터 막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경우도 생겨요. 대장주 따라서.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뭐 HLB라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한 뭐 제약 바이오 회사였는데 어떤 임상 3상에 성공하고 뭐 기술 이전에 큰 대박을 뭐 이렇게 터뜨렸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막 급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눈치 보고 있던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되나? 여기도 임상이 뭐가 있는데 여기도 뭐 임상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포인트는 저겁니다. 저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뭘요? 그런 흐름이 그러니까 뭐 어디가 뭔가 하나가 크게 탁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그걸 봐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게임주들이 다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위메이드가 이제 쫙 그렇죠. 올라가면서 다 끌고 올라간 케이스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잭바이들 좀 보고 있다가 그런 게 뭐 하나 생기네. 뭐가 치고 올라오네? 네. 하면? 그렇게 그때 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물려있는 분들은 이때 탈출? 뭐 그거는 종목마다 좀 다르겠죠. 종목마다 네, 오케이. 종목마다 예. 좀 다르겠죠. 비슷한 결로 이야기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최 부장님? 치고 올라온다라는 네. 관점에서 저는 최근에 좀 신호를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 사실 그 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제 코로나 백신에서 치료제로 넘어가고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뭐 기존에 우리가 원초적으로 제약 바이오를 봤던 암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뭐 그런 부분들 임상과 관련된 기사 보고 갑자기 상한가 말아올리는 종목도 한두 종목씩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게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네. 아무도 관심이 없으실 건데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이제 코로나를 좀 보긴 보는 건데 왜냐면 네. 확진자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하고 네. 있고 유럽도 이제 재봉쇄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의 파동은 나올 수 있겠지만 흐름은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이 넘어왔어요. 하나도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반응이 나왔거든요. 원래 뭐 했다 그러면 상한가 말아올리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네.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아니면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종목들 상한가 나오는 게 사실 신호입니다. 사실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좀 지켜보자. 그게 또 하나의 신호탄인데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없는 걸 보아하니 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지 않나 포인트로 두 분께서 짚어주셨고요. 또 연말 되면 배당주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네. 또 조용한데 네. 배당주 관련돼서는 지금 중소형주 시장에서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배당주 관련해서 중소형주들요. 네, 뭐 중소형주들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큰 종목인데 배당 매력이 있다든지 혹은 중소형주라서 탄력도 좋은데 배당 매력까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 네, 배당주 네. 두 분 다 아무 의견 없으세요? 배당주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보너스로 계좌에 꽂힌다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시는 건 주식 괜찮지만 투자도 하는데 배당도 준다? 네, 그냥 내가 장기 투자로 정말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끌어가는 와중에 뭔가 수익이 났으니까
보너스로 뭔가 받는다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시는 건 좋은데 배당을 받으려고 접근하시는 건 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싶고 배당 뭐 100원, 1000원 받으시려고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목매서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거꾸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100원이고 1000원이고 호가 한두 개 떨어지면 그냥 끝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왜 생각을 조금은 뛰어넘고 하시는지 일단 배당 관련해서는 주가 흐름을 보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나는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네. 배당락이 떨어졌습니다. 안 파세요? 안 팔아요. 배당이 떨어졌으면 주가 떨어지는데 왜 그걸 들고 계십니까? 내가 원래 목표했던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고 내가 됐는데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또 내 투자 그 원칙을 좀 깨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어쨌든 너무 배당에 목매지 말자. 너무 중장기적으로 하는 거 뭉개지 아니에요. 말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배당이 아니면 뭐 상관이 없는데 네. 배당 때문에 보고 들어갔는데 배당 받았는데도 안 나오면 이건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거다. 그리고 배당 이렇게 갈 때는 이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 떨어져도 수익이거든요. 여기 굳이 따라가셨다가 뭐 전날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저는 네. 배당주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샀어야 됐나? 좀 많이 이렇게. 전에 네. 좀 이게 지금쯤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해서 아까 그렇죠, 얘기하셨다시피 배당락 걸리면 주가 떨어지거든요. 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미리 좀 뭐 한 여름 때 찬바람 불 때가 아니라 여름 때 배당주가 바닥에 있나 없나 배당을 많이 주는 확인해보고. 종목이 많이 소외돼 있다. 그럼 그런 종목을 사가지고 끌고 오시다가 시세 차익이 내가 생각하는 배당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났어. 그러면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별로 지지부진하게 그냥 잔잔하게 상승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배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산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아니라고 같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배당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약간 은행에 내가 적금 들어서 받는 이자 이자보다 같은 느낌. 더 많이 주니까 그냥 이 종목에다가 주가가 떨어지든지 오르든지 상관없이 뭐 꾸준히 나는 모아가겠다. 복리의 개념으로 네. 배당금까지 다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간다라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5%에서 10% 주는 뭐 그런 배당을 주는 회사가 있다라면 그렇게 네. 하면 되고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기업이 배당을 준다는 건 이익이 계속 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돈 잘 벌고 있다는 그래서 뜻이죠. 성장을 꾸준히 해서 주가의 상승도 같이 볼 수 있다라면 좋은 거지. 연말에 돼서 배당 많이 주는 종목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배당이나 받아야지. 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아마 배당락 걸리고 주가 급락할 때 손실을 더 볼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배당은 세금을 내야 돼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배당을 것까지.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도 건강의료보험 폭탄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꿀팁이네요. 선에서 2천만 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렇게 배당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물가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도 좀 덜 받으면서 배당 매력까지 있는 종목이면 플러스 알파로 좋겠지만 배당을 위해서 들어가는 중소형주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두 분의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중소형주 위주로 들어봤는데요. 내일장 투자 전략 두 분의 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들로 정리가 될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분의 부장님께서 써주셨는데요. 정보 부장님께서는 수능일은 한산한 시장, 이럴 땐 이렇게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이 부장님께서는 반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반등장에선 이것이 오른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혹은 이것이 오른다? 이 대명사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월 4일부터 12월에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